안녕하세요. 주연입니다. 오늘은 리액션 영상도 아니고 새로운 그냥 약간 별도의 컨텐츠를 해보려고 해요. 뭐냐면 타이틀은 바로 왜 아직 찐징 안 해? 입니다. 요즘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이거 째베리 또 써야지. 째베리 제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너무나 또 사랑하는 젠징을 영업하고자 또 간만에 덕후가 영업사원이 돼서 오늘 풀 영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진짜 제가 늘 말하지만 저는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함부로 영업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믿으셔야 된다. 믿어라! 그래서 여튼 오늘 젠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시면 왜 제가 이렇게까지 영업을 하는지 정말 아실 수 있을 테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 일단 젠징이잖아요. CP명이 젠징인데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당연히 이제 듀오인 거죠. 커플. 그래서 기본적인 정보부터 말씀드리면 젠은 이제 95년 1월 5일생. 그래서 지금 만으로 31 이고요. 이제 별자리가 염소자리. 책임감과 현실주의를 상징하는 별자리죠. 그 워커홀릭이 많기도 하는데 이것도 젠도 워커홀릭이기 때문에 맞는 것 같아. 근데 또 달 별자리는 물고기 자리예요. 그래서 감수성이 높고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사주로 봤을 때는 병신일주인데 그럼 이제 화려한 태양 아래 빛나는 날카로운 보석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두뇌 회전이 빠르고 다방면에 재능이 많다. 그리고 보니까 물론 태어난 시간을 몰라서 정확히 이제 알 수는 없지만 그 시간 빼고 봤을 때는 젠이 불이 많아. 불이 2개야. 그래서 불이 많은 여자. 그리고 MBTI는 본인이 밝혔듯이 ENFP 입니다. 그리고 징징은 97년생, 둘이 2살 차이에요. 97년생 4월 1일, 만 29살. 그리고 별자리는 양자리. 여기 또 양자리는 진취적인 개척자, 또 열정이 많은 사람들이죠. 근데 달별자리가 염소자리예요. 그래서 좀 되게 내면적으로는 되게 현실적인 사람이고 계획 계산 이런 거를 좀 중요시해서 또 완벽주의예요. 이것도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사주는 계유일주예요. 물이죠. 신이 물, 흐르는 물, 신은 어쨌든 그래서 계유일주는 이제 좀 외모나 분위기가 청초하고 깨끗한 그런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이것도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되게 다정다감하고 유연한 매력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호감을 사는 스타일이다. 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본인이 밝힌 게 아니라 젠이 밝힌 건데 MBTI는 ENFJ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 둘의 서사를 조금 살펴보자면 일단 젠은 우리 젠 진짜 똑똑해. 본인이 저번에 무슨 틱톡인가 라이브 어디 라이브에서 자기 공부 별로 안 좋아했고 막 그랬다고 하는데 우리 젠 대학에서 학위를 3개나 받았어요. 철학, 정치학, 경제학. 그리고 어렸을 때 꿈이 태국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되는 거였대요. 나랑 비슷해. 나는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고 싶었는데 네, 어느 분 덕분에 물 건너갔지만 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고 2014년에 음료 브랜드 이제 모델을 선발하는 대회에서 우승을 해서 데뷔를 했어요. 그리고 이때 태연이랑 같이 광고를 찍었죠. 소녀시대 태연이랑. 또 이 젠이 되게 케이팝을 좋아해가지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소녀시대 팬이었다고 하는데 이때 굉장히 영광이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태연이랑 같이 광고를 찍게 돼서. 그리고 이후 GM과 계약을 해서 2019년에는 또 걸그룹 CG라는 4명의 멤버가 있는 그룹에 데뷔를 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많은 활동을 하진 못했고 2024년에 해체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도 쭉 어쨌든 드라마를 다양하게 많이 찍어왔고, 우리 jen이 GM 내 최고의 걸키서라고 불린다는 그런 소소한 정보도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많은 여자랑 키스를 했다라는 거. 그리고 징징은 어렸을 때부터 춤추는 거 좋아했고 춤 무용을 오래 배웠었나 봐요. 그렇고 2012년에 태국 슈퍼모델 콘테스트에서 15살 나이에 이제 우승을 해서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7년에 한국의 이제 모델 에이전시, 이제 유명한 곳이죠. 에스팀이랑 계약한 최초의 외국인 모델이에요. 우리 징징이 대단해. 근데 이제 그렇게 계약하고 나서 좀 이제 한국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2020년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생기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활동들이 아무래도 이런 연예계 활동들도 다 침체되다 보니까 활동들을 잘 할 수가 없어서 이 에이전시랑도 S팀이랑 계약을 종료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제 태국으로 돌아왔다고 하고요. 이 한국에서의 슬픈 사연들이 또 있어요. 그거 궁금하신 분들은 또 징징류 정보를 더 파보시다 보면 우리 징징이가 얼마나 한국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싶었는데 이런 상황을 또 겪었는지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사연들이 있어요. 그리고 2021년에 태국에서 또 걸그룹으로 데뷔를 하긴 했는데 사실 거의 그해 바로 해체되면서 여기도 별로 활동을 거의 하진 못했다. 그리고 2024년에 GM이랑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라마에서 출연하고 배우로서 경력을 쌓고 있어요. 둘이 만나게 된 건 이제 2025년에 방영된 하이드 앤 시스라는 작품이고요. 무때럽이라는 드라마에 또 같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jen이 나를 연기하고 이제 징징이 리마이를 연기하는데요. 이 둘이 이제 러브라인이 있어요. 드라마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찍은 리뷰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어쨌든 하이드 앤 시스 찍고 나서 무때러브 찍었을 거라고 추측이 되고, 이제 그리고 나서 에너미 위드 베네핏을 이제 찍게 됐죠. 이제 무때럽에서 어떤 이 두 사람의 케미, CP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이제 이 젠징이라는 CP의 매력을 폭발시킨, 아주 대폭발시킨 Enemy with Benefit이 올해죠. 올해 1월부터 촬영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방영은 언제부터 방영했어? 5월이었나? 하여튼 최근에 방영했고 이제 얼마 전 지지난주에 방영이 끝났습니다. 아무튼 이 작품은 젠한테 먼저 제안이 갔고, 그래서 젠은 확정이었어요. 출연하는 게 확정이었고 젠의 파트너를 찾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런 오디션이 진행이 된 거죠. 근데 우리 젠이 제작진에게 징징을 추천했어요. 그래서 징징이 오디션을 보게 됐고 결과적으로 둘이 함께 찍게 됐다는 사실. 그렇다고 합니다. 이렇게 함께 하게 됐고, 근데 지금 그런 이야기들 들었을 때 지금 많은 팬들이 추측하기로 징징이 분명히 젠의 완전 스타일인 것이다. 젠이 일찌감치 징징을 찍어놓고 계속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이런 내가 제일들을 하게 됐어? 그러면 징징이를 추천해야겠다. 걔랑 난 드라마에 찍어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분명히 징징을 추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젠의 짝사랑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을까라고도 생각하는데요, 여튼. 그리고 실제로 징징도 막 젠 언니가 자기를 먼저 좋아했다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여튼 둘의 그런 또 서사가 있어요. 그리고 둘은 앞서 말했지만 각각 약간 이제 아이돌로 데뷔했다가 사실 잘 안 됐고, 징징이도 모델 활동하다가 어쨌든 좀 풍파를 겪었고, 또 아이돌도 아주 잠시 활동했지만 그것도 잘 안 됐고, 이런 약간의 시련과 슬픔을 겪은 그런 두 사람이 이제 젤드에서 만나서 지금 매력을 폭발시키고 있다 라는 이런 거대한 대서사시, 아름다운 대서사시.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난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 이런 서사들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각각 이제 이 두 CP를 미는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매력이 있어요, 여러분. 일단 말했다시피 이 두 사람이 다 아이돌 생활을 했단 말이죠. 물론 징징은 아주 짧게 했지만, 근데 징징은 춤춘 걸 되게 오래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춤을 잘 추고, 젠도 아이돌 출신이니까 춤과 노래가 되고. 이것은 무엇이다? 우리 케이팝 여돌을 꾸준히 봐왔던 이 케이팝 여돌 처돌이들, 특히 퀴어인, 레즈인, 이 처돌이들이 젠징을 한번 맛보면 이게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네, 제 얘기입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젠징을 한번 보는 순간 눈이 도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케이팝에서 봤던 그런 무대를 애들이 실현시켜 주는데, 심지어 둘이 키스하는 제이들이 찍었어. 브라보. 내가 케이팝을 하면서 아주 오랫동안 염원했던 그런 일이 현실로 펼쳐지고 있다. 네, Dreams Come True의 현장인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특히 케이팝 좋아하셨던 분들 진짜 젠징 한 번만, 무대 한 번만 봐봐. 진짜 여러분이 설레게 한다니까. 내가 진짜 장담해요. 그리고 두 번째 매력이 또 있어요. 제가 아까 키를 얘기 안 했는데 지금 엊그저께 얼마 전 며칠 전에 하여튼 밝힌 걸로 얘기하기로 본인들이 직접 밝힌 걸로는 젠이 170에서 171 정도고 징징이 172에서 173 정도래요, 키가. 그러니까 둘 다 키가 170이 넘는다. 장신즈, 심지어 전직 아이돌 출신의 배우가 키가 커. 제가 또 리뷰 영상에서도 몇 번 얘기했지만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저는 키 큰 여자를 좋아합니다. 키 큰 여자. 너무 최고예요. 장신지의 매력 너무 크죠. 그리고 또 다른, 얘네가 때때로는 멍뭉이 같은데 또 고양이인가 싶기도 하고 여우인가 호랑이인가 여기를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해. 그러니까 털털한데 귀엽고 섹시하고 그리고 또 화끈해. 이거 굉장히 좋은 포인트예요. 화끈하다는 거. 이 또 화끈함이 또 저는 약간 나이랑 좀 연결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둘 다 약간 지금 이제 30대 언저리잖아요. 한국 나이로 하면 이제 둘 다 30대인 건데, 이게 여러분 정말 키포인트입니다. 키포인트. 그러니까 이 언니들이 이제 어느 정도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것들을 지금 이 GL 배우로서 펼쳐내고 있다라는 거. 아시죠? 이 여자를 사랑하는 여미새들은 필수적으로 알 수밖에 없어. 여자는 자고로 30대부터다. 그게 정말 찐이거든요. 그냥 농담이 아니야. 진짜. 그런데 이 두 사람이 30대라는 게 저는 정말 굿포인트라고 생각해요. 화끈한 언니들이에요. 진짜. 여러분 영상 몇 개만 찾아봐. 진짜 그 언니들의 화끈함을 바로 맛볼 수 있다. 그리고 또 매력이 뭐냐? 매력이 끝이 없어. 또 매력이 뭐냐? 이들 굉장히 성실근면한 워커홀릭들이에요. 둘 다. 아까 제가 뭐였죠? 이 별자리 얘기하면서도 얘기했는데 쟤는 기본적으로 이제 염소자리라서 굉장히 현실적이고 막 이렇다 워커홀릭이고 징징이도 완벽주의야. 둘 다 일을 너무 사랑해. 그래서 물론 좀 쉬엄쉬엄 하면서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둘이 다 약간의 이제 시련을 좀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에너미 이제 찍고 나서 지금 인기가 아주 가속도로 지금 붙고 있거든요. 태국에서는 난리야. 팬들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스케줄도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애들이 그걸 너무 좋아해. 일이 있다는 것에 행복함, 그런 거에 너무 좋아하고 일을 그리고 진짜 성실하게 한다. 너무 성실하게 하는 친구들이다. 그 조금은 너무 무리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여튼 하지만 일을 성실히 하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팬들을 너무 사랑해. 아주 또 덕질하면서 뭐 내 아이돌이든 내 배우든 하여튼 내 최애가 팬들을 또 아껴주면 점점 빠져들 수밖에 없잖아요. 이 쨍과 징징도 둘 다 너무 팬들을 사랑해서 스케줄 끝나고 이제 팬들이 밤에 집에 늦게 가고 이러면 막 트위터에 맨날 조심히 들어가라고 남기고 다들 잘 들어갔는지 또 트윗 남겨주라 그러고, 막 혼자 오는 팬들 외로울까봐 막 팬들 매칭 시켜주려고 그러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막 뻑하면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 막. 그래서 팬들의 사랑이 아주 넘치고 너무 귀여워. 너무 정말 사랑스러워.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찐 매력들이,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매력 뭐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어요. 더 많지만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대표적인 매력은 뭐 이런 정도지 않을까. 물론 지금 많은 쨍찡러들이 왜 그 얘기는 안 한 거야? 왜 이 얘기를 안 한 거야? 하면서 저를 규탄할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제가 이 정도로 얘기하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쨍찡의 매력에 대해서 어필하고 싶은 것들. 우리 쨍찡러 선생님들이 와서 많은 것들을 이제 댓글로 어필해 주셔라. 그래서 전 세계 쨍찡러들이 우리 많은 쨍찡의 매력을 이렇게 서로 공유하며 즐겁게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또 어쨌든 쨍찡이랑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인터뷰 영상도 꼭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하나만. 특히 한국 팬으로서 이 쨍징이 또 둘 다 한국을 너무 좋아해. 그리고 한국어도 좀 할 줄 알아요. 그리고 한국에 대한 정보도 많이 알고 있고, 왜냐면 쟤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케이팝 처돌이었어가지고 얘도 덕질을 오래 했어. 그래서 너무 케이팝 좋아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한국에 대해 관심도 많고 한국어도 많이 알고 그렇고, 징징이는 또 한국에서 활동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또 한국에 대해서 알고 있고 한국 문화나 이런 것들 관심도 있고 좀 한국어도 좀 할 줄 안다. 이런 것들. 이런 건 또 우리 애들 또 한국어 해주면 너무 좋잖아. 또 관심 가져주면 또 너무 좋고. 그래서 꼭 특히 한국 팬들 진짜 쨍징 여러분
보셔야 된다. 보셔야 된다. 라는 거고, 어쨌든 그 인터뷰 영상도 꼭 보세요.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우니까 꼭 보시고, 여튼 또 말을 또 너무 많이 하면 그러니까 일단 이 정도로 하고 제가 중간중간에 영상 같은 거 좀 끼워 놓을게요. 그래서 여튼 아직까지 젠징을 안 하는 분이 있다면, 아직 젠징이라는 이 CP를 몰랐던 분이 있다면 바로 들어가셔야 된다. 지금 다이브 인 지금입니다, 여러분. 벌써 지금 인기가 치솟고 있거든요. 빨리 지금 들어가야 돼.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빨리 다 모여야지 우리가 한국 팬미팅도 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두 와서 우리 활약을 키우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소소하지만 간만에 너무 제 책 홍보를 종종 까먹는 것 같아서, 여러분 저라는 덕후도 지원을 해주셔야 제가 유튜브도 계속 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제 책들 2권, 지금 이 누가 나만큼 여자를 사랑하겠어랑 왜 아이돌이 어때서요? 둘 다 재밌다고 자부해요. 혹시라도 안 보신 분이 있다면 읽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니면 동네 도서관에 신청해 주셔도 좋아요. 그것도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꼭 책 안 사서 보셔도 되고, 도서관에 신청해 주셔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덕후를 응원해 주시는 마음으로 책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며, 뭔가 번개처럼 한 것 같지만 마지막 한마디 찐징 하셔라. 그럼 안녕.